네, 안녕하세요. 기계와한 곽투팔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과연 정당할까, 공정할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새 애드포스트 수익이 떨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요. 제 친구인데 한 블로그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되게 재밌게 즐기는 친구인데 11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블로그 수익이 빵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700에서 800명대의 방문자를 항상 유지하고 있던 블로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낮은 애드포스트 수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수의 블로거분들은 현재 애드포스트 수익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연속 10원대. 내가 블로그 글을 쓰는데 투하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최저임금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을 네이버가 리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계와한 곽두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블로그 차트 기준으로 전체 1215위라고 랭크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랩 툴즈 기준으로 상위 백분율 0.3%의 블로거입니다. 그리고 판다랭크 기준은 상위 0.2%, S 플러스. 결론적으로는 상위 랭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방문자는 5,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블로그를 전체 순위로 놓고 보면은 상위 10% 안에 분명히 랭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체류 시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6분 정도가 나와요, 체류 시간이. 그만큼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글을 읽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죠? 이 정도 블로그인데 광고 수익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392원, 2,000원, 1,000원, 3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0원 정도 데이터가 근래 11월, 12월 들어오면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런 걸까요? 분명히 제가 쓰는 글에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왔고 체류 시간도 높은 양질의 글을 포스팅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요. 더욱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클릭 수, 즉 광고비의 핵심적인 레버인 광고 클릭 수입니다. 해당 클릭 수와 광고 단가를 곱해가지고 블로거들한테 광고비를 리턴하는 배분하는 구조를 네이버는 가지고 있습니다. CPC, 코스트 퍼 클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CPC는 광고가 클릭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광고 기법을 의미합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은 8월, 9월, 10월을 보면은 대략 평균 한 20건이 나와요. 26, 20, 20 대부분 데이터가 20선에서 많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요, 11월 13일을 넘어오면서부터 단 한 번도 2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항상 이렇게 많이 20을 넘던 데이터가 있는데 단 한 번도 20을 넘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저는 계단식 하락을 항상 데이터 조작의 가장 큰 증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손을 탔다는 거죠. 자연 발생한 숫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블로거분들이 이러한 계단식 하락을 겪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정 누군가들은 이러한 계단식 하락을 전혀 겪지 않고 더 많은 광고비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방문자 수가 줄었으니까 클릭 수가 줄어들겠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수, 모수라고 하거든요. 이 CPC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노출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 노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클릭 수가 줄어들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저는 통계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데이터를 볼까요? 데이터가 일정하네요. 주간 데이터인데 몇 주간 제 방문자 수가 플랫하게 이어집니다. 즉, 이 방문자가 줄어들어서 클릭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줄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문자 숫자도 줄어들고 특히나 클릭수가 전체적으로 우하향했으니까 말입니다. 특정한 사건이 없었는데요. 또 계엄령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계엄령이 발생을 했다고 사람들이 블로그를 막 봐. 근데 클릭을 안 해. 계엄령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계엄령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 클릭을 안 한다.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수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네이버에서 발생하는 현상, 특히나 애드포스트와 방문자 데이터의 컨트롤이 통계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라는 겁니다. 노출수가 모수인데 모수가 동일한데 클릭 숫자만 줄어든 결과가 양산된 것을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잖아요.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시점도 되게 미묘합니다. 애드포스트 운영자입니다. 24년 11월 13일 수요일부터 광고 상품 노출수 집계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요거 공지 보신 적 있으시죠? 요 공지가 나온 다음에 미묘하게 데이터들이 변동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공지에서 광고 노출수 감소에 따른 수익 변동은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고 노출수 감소는 없었지만 수익 변동은 존재한다. 클릭수 데이터를 조작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비자연적이에요. 데이터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쨌든 이 공지 이후로 네이버의 움직임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클립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랑 인스타한테 박살 곱창 났죠.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도 숏폼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네이버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클립 난사예요. 클파원 어워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죠. 그리고 요거 제가 제일 황당하게 보는 거
클파원 갓챌린지였나? 엄청나게 많은 상금, 즉 현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크리에이터 무슨 전사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사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도 기본 10만 원이고 보너스까지 지급하면서 현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특파원 챌린지 해외까지 지금 클립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 조작이죠. 이거는 이 언론사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각종 기사를 난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리고 가장 킥은 이겁니다. 네이버 클립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정민, 굉장히 유명한 배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광고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네이버가 돈 낸 거예요. 스폰서로서 돈을 내고 이렇게 많은 비용 부담을 하면서 클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많은 예산이 과연 어디서 났을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싫은 건 이거예요. 클립의 폭력과 알고리즘은 개나 줘버린 노출이 계속해서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제 알고리즘에 부합하는 영상이 어떻게 이렇게도 없을지 그것도 너무나 신기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잡블로그를 울리는 포스팅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되어서 그래요. 뭐 어떤 분의 블로그인데요. 이분의 월 애드포스트 수익이 1200만 원이라는 자랑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6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어마무시한 비용을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받아가시는 분이 존재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학고 블로거 입장에서는 눈깔이 돌아갑니다. 아, 열심히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이렇게 돈을 주는 멋진 플랫폼이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블로그의 재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멋진 플랫폼이다. 노력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면서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글을 보고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큰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지 라는 생각을 저 또한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놓친 건 이거예요. 이 글을 쓴 글쓴이 월 1200만 원을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 가져간다는 이 사람은 인플루언서이자 최저가 블로거이자 탑급 블로거이자 특히나 프리미엄 광고를 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인플루언서 분입니다. 이 프리미엄 광고는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도 상위권 있는 분들이 큰 화면의 광고를 본인의 블로그에 달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반 CPC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러한 기회는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맞다고 치겠습니다. 이 인플루언서 분이 프리미엄 광고 단가가 높으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조치는 통계적으로 너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블로거들한테 1000원, 뭐 900원, 800원 이렇게 주던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다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클립을 띄우면서 클립의 현금을 살포하는 게 너무나 심하게 지금 눈에 보여요. 제가 지금 자꾸 이런 의심을 하는 거는 저는 CPC를 직접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온라인 MD이고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광고비를 투하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하한 광고비를 네이버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뿌려주는 구조예요. 광고비 못해도 지금 광고비 수억은 쓴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파워링크 보이잖아요. 이거 어떤 거 다 여기 있는 회사들이 돈을 낸 거예요. 네이버가 돈을 낸 거는 10원 한 푼 없습니다. 뭐 서버 비용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돈들은 광고주가 낸 돈이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의 글을 누군가 읽어 그리고 클릭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주가 돈을 네이버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네이버가 챙겨가지고 블로그한테 배분하는 이러한 구조 중개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광고 단가가 센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워링크에 걸려있는 데이터 있죠? 이거는 1등, 2등, 3등 즉 돈을 많이 낸 광고주 분들의 데이터가 노출이 됩니다. 광고 단가가 일반적으로 높아요. 키워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클릭이 발생을 하면은 해당 금액을 기반으로 광고비를 쉐어하는 분할하는 구조인데 이 클릭 비용이 10원, 빵원, 9원, 8원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으로 광고비를 산정하는지 네이버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생한 결과 너무너무 낮은 광고비는 정상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강한 추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며 검색 포털이며 꽉 막혀있는 쇄국 정책으로 운영을 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선정한 아들, 딸, 인플루언서 위주의 운영을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발생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러한 독재 정치의 끝은 평민 블로그, 저희 같은 일반 블로그의 수익을 상위권 블로그,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프리미엄 광고에 배분을 해주는 요상한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인지하게 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 새끼 무슨 소리 하지?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몇천만 원 수익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 새끼 무슨 개소리 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깊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불공정하고 타당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상위권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 월 1100만 원, 월 800만 원 벌 수 있는
그 블로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의 화려한 월 1,000만 원, 월 2천만 원짜리 수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블로그 강의료를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블로그 강의파리 분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당할까요? 만약에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무원 강의를 들었어. 그거는 공정해요. 돈을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의 문턱이 누구한테나 똑같거든요. 내가 시험만 잘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된다 한들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자본력이나 글쓰기 실력 그리고 알바까지 동원하는 무시무시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 분들도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과연 정당하게 블로거 분들한테 수익을 쉐어하는 플랫폼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죠. 유튜브는 복염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거든요. 복염이던 기계왕 곽두팔이던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으로 광고비가 배분되는 페어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염보다 광고비가 매우 적어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네이버는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네이버의 이러한 태도를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가 될 수 없으며 네이버가 구글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조삼모사 전략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들은 얘긴데요. 요 마이블로그 리포트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 혜택으로 네이버 페이 3,000원을 2만 명한테 뿌려요. 6천만 원이거든요. 어마무시한 금액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대중들을 개 돼지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3억 원 정도 빼서 그 다음에 6천만 원을 뿌려. 그러면 개돼지들이 신나하겠지? 비난 여론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열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아쉽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조금만 추적해보면 너무도 이상하고 불공정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화나는 거는 요새 자꾸만 네이버 홈피드에 인플루언서 글들 중에서 특히나 블로그 옹호 글이 지나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글인데요. 네이버 블로그가 다시 뜬다. 네이버 앱 홈피드 최고다. 이런 글을 제가 발견하고 클릭을 해봤어요. 이 글을 요약하면은 네이버 블로그는 알고리즘 기반을 가진 플랫폼이며 검색과 추천을 모두 갖춘 최고의 플랫폼이며 전무후무한 플랫폼이다 라고 텍스트가 박혀 있었습니다. 맞다고 쳐볼게요. 이 데이터가 맞다고 쳐볼게요. 네이버 블로그가 알고리즘 기반의 전무후무한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제 글이 홈피드에서 본 적이 있나요? 제 글 뭐 빨간 약글 있었죠. 네이버 강의파리 욕하는 빨간 약글도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 조작된 도시다. 네이버 가짜글 써야 된다. 이렇게 비난한 글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글을 네이버에서 찾아본 적이 있냐고요? 이게 알고리즘인가요? 알고리즘은 검색자의 의도에 맞춰서 검색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데이터를 뿌려주는 겁니다. 자기들 똥꼬 빨아주는 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는 흑과 백이 있습니다. 저처럼 네이버 블로그를 졸라게 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이버 블로그로 몇 천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흑과 백이 있다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면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글이 보인 적 있냐고요? 네이버 블로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선택된 소수의 철밥통이 존재해요. 이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에서도 잘리지 않고요. 글을 대충 난사해도 다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싫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블로그를 10년 했어. 20년 했어.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대우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한국 문화는 이래요. 아, 끄덕끄덕. 그렇지. 오래 한 사람들이 짱이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연공급제인 거예요. 능력 없는 부장들, 피터의 법칙, 대표한테 똥꼬 빠는 고인물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한국 사회, 한국 기업에서. 근데 외국으로 가볼까요? 유튜브는 이래요. 영상을 만들어. 너 실력 없어? 너 졸라 구리네 꺼져.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어. 너 처음인데 잘하네. 사람들이 많이 보네. 너 승진, 너 올라가. 알고리즘 줄게. 이게 끝이에요. 영상만 잘 만들면 된다고요. 실력만 좋으면 돼요. 한마디로. 실력 없으면 꺼져야 돼요. 이게 유튜브입니다. 지금 30만 구독자?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조회수 1천도 안 되는 채널이 차고 넘쳐요. 각설하고요. 요새 정말 현타 많이 와요. 요새 제가 협찬글 쓰기 시작했는데요. 협찬글을 저는 그래도 상위 노출 시켜주고 싶어요. 광고주분들을 돈 내는 거잖아요. 저도 광고주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1,500자, 2,000자 쓰고 움짤, 영상, 스태치 진짜 개지랄을 떱니다. 그럼 겨우겨우 노출이 돼요. 근데 그 위에 항상 700자, 800자 난사한 최적 플러스 인플루언서 분들 글들이 고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짓을 해도. 이분들의 글의 퀄리티 좋다 안 좋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글을 쓰는데 투하하는 시간은 분명 저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이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 수준 올라오면은 협찬 글이 들어올 텐데 또 한 10만 원 수준, 뭐 8만 원 수준 이 정도 되고 글을 쓰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보여준 것처럼 네이버 홈피드에서 띄워준 것처럼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 월 1,100만 원, 월 1,200만 원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나는 0%라고 본다. 0%요.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분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다는 분들한테 이게 공정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알고리즘 기반의 전무후무한 플랫폼이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당신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라는 플랫폼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다르신가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는 팀장님 말고요. 그 아래 팀원들 존재하신다면서요. 팀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정하고 투명합니까?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좋은 플랫폼이고 미래가 있습니까? 반문하고 싶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이버가 버린 기계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씁쓸하네요.